이어서 질문 드리자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적으로 인식도 있고 돈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미국의 간호사, 특히 이 MP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느껴지는데요. 네. 저의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을 먼저 좀 해드리자면 네. 저는 지금 한국의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면서 미국의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의 MP를 밟은 입장은 아니고 또 제가 한국의 석박은 있지만 미국의 석사학위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MP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부터 준비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러면 교수님 상황에 먼저 얘기를 할게요. 한국에서 석박사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냥 영어가 되시면 그냥,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MP가 되려면 석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MP 프로그램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국의 석사나 박사 했던 거는 아마 이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인정이 돼요. 그래서 MP 프로그램으로 바로 지원을 가능할 수도 있어요. 테크니컬이 가능하지만 경험이 없어서 학교에서 안 뽑아줄 수는 있지만 안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그럼 교수님은 입장이 명쾌하잖아요. NCLEX 쳐서 미국 라이센스도 있고 그다음에 석사도 있으니까 네. 바로 그렇게 MP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면 네. 갈 수 있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수순을 밟으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BSN, 그러니까 학사 간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미국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석사 과정을 해야 돼요. 석사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MP 코스로 갈 수가 있죠. 그럼 또 질문이 하나 더 생기는데 여기서 전문 간호사 자격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 전문 간호사 자격증.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한국의 전문 간호사 과정은 미국에서 현재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석사를 했던지 아니면 학사를 했던지 그 마지막 졸업을 기준으로 해서 석사를 갔다가 MP 프로그램을 가든지 석사를 졸업했으면 바로 MP 프로그램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미국의 간호사 면허증이 있지만 사실 장롱 면허이기 때문에 네. 묶여두고 있는데 네. 선생님 책을 보면서 이 선생님 책에 정말 미국의 간호사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미국에서 그 간호 수요가 얼마나 이제 앞으로 미래가 전망이 밝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셨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 짐 싸서 미국 가고 싶더라고요. 오십시오. 네, 그런데 석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빨리 짐을 네. 싸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네. 생각으로 좀 정리가 돼 보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 선생님 굉장히 영어를 잘하실 것 같죠? 네.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지금. 환자분을 막 진료보고 계시니까, 네. 클리닉에서. 네. 자, 그러면 영어 공부는 언제부터 하신 걸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이 고세라 선생님이 이름이 세라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 완전 한국 분이신 거예요. 한국에서 네. 태어나셨고 한국에서 지금 잘하셨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셔서 이렇게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지금이 된 모습은 한국에서 하고 가신 것인지 미국에서 열심히 시작하신 것인지, 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와 또 저와 같은 해볼까요?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질문이요. 제가 이제 대답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하는데요.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미국에 계신 저의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주관적 입장이라는 걸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질문이 영어를 원래부터 잘했냐? 그거는 no. 한국에서는 그럼 영어 공부를 하기는 했겠죠. 저도 뭐 직장을 다녔으니까 직장도 네.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영어 학원도 가야 되고, 꿈이 뭐 그래도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아니면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꿈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뭐 파고다 영어 학원 뭐 이런 거 들어간 적은 있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렇게 말을 지금처럼 잘하지는 못했고요. 숱한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못해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 말은 영어를 원래부터 잘했
잘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 계신 분은 한국의 교육을 받아서 미국 가서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네. 책 읽는 것도 다 영어로 된 책을 그렇죠. 읽어야 되고 들어야 그렇죠. 되고 친구랑 의사소통 장애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실 시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겪으셨다고 하니까 네. 영어 공부 시작을 네. 좀 안심되는 면이 있으면서도 그럼 미국에서 혼자 독학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독학이라기보다 일단 어학연 수는 저는 6개월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만 생각하잖아요. 왜 될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첫 번째로 미국에서 커리큘럼 따라가는 거 쉽지는 않지만 못하지는 않아요. 저도 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안 되면 여러 번 책을 읽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니 한국의 전공 서적을 읽는데도 한 번만 읽어갖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좀 못하죠? 네, 여러 번 못합니다. 읽으시잖아요. 그럼 영어 책도 그렇게 여러 번 읽으면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호책은 전공책이니까 그 특별한 단어들이 연결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동사 주어만 찾아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영어가 갑자기 이렇게 잘한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내가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했는데 영어가 이렇게 계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은. 한꺼번에 열심히 계속 통장에 넣다 보면 어느 날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걸 제가 느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What's the meaning?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도 물어봐가지고. 하도 물어보니까 제가 What's the meaning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뭔데? 근데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는 척하고. 그렇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 애들도 잘 몰라. 우리 같이 전공 공부를 하면 걔나 내나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 어차피 어려운 건데 영어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저는 주로 교수님들 강의한 거 다 녹음해서 들었거든요. 집에 갈 때, 올 때. 그래서 그 교수님들 강의한 거를 다 외우다시피 그거는 제가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미국 드라마 많이 봤다. 네. 그 다음에 단어책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서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본 거. 이게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미국에서 원어민처럼 저 부산 사람인데 어떻겠어요 발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게 저 위에 상상 속에다가 갖다 놓지 마시고 의사소통 그 다음에 전공 서적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조금씩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심어드립니다. 네. 아니 정말 영어 공부가 늘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매일 하진 않았고 그리고 또 늘 놓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늘지 않는 거. 그리고 외국인을 만나면 아는 단어지만 이게 문장으로 이어져서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게 항상 맞아요. 넘어가지 못하는 산이었는데 네. 이런 고민할 시간에 이제 미국 가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주위 친구들을 사귀고 그 생활하면서 영어를 하면은 또 늘지 않을까 싶은 희망이 있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네. 영어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어요. 한국 가서 한 달만 문법 그 단기 학원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좀 배울까?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문법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생각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문법이 강하잖아요. 적어도 이것이라도 공부를 해놓으면 그냥 거기에 문법이 있으면 거기다 말을 하면 되는, 말을 입히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조금 절약할 수 있다.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는 영어가 참 마음에 무거운 벽돌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의지가 생기게 만드는 답변을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선생님 그 간호 학생 때 첫 실습 나갔던 그 분만실에서 실습이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네.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그 에피소드 말고도 지금 뭐 RN을 넘어서 APRN으로 좀 클리닉 원장님으로 있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으셨겠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하나 풀어주세요.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랑 정말 친한 병금이 정신과 MP 선생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눌까 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이제 환자를 보다가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파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근데 그 주에 이 백인 환자분께서 예쁜 파티에서 찍었던 예쁜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치매가 조금 있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너가 지금 파티 가고 싶다고 지금 못 가는데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 동료가 야, 걔 지금 화장실 가고 싶대잖아. 오줌 누고 싶다. 그게 파티 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OTTY. 이게 어린이들이 왜 오줌 누는 거 기저귀 떼는 트레이닝을 파리 트레이닝이가 하는데 우리는 그게 파티 가고 그리고 싶다. 파티 가고 싶다 이렇게 들은 거. 우리가 뭐 파티에 대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안 받았잖아요. 네, 우리 기저귀 그런 트레이닝 떼는 안 받았죠. 걸로. 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이건 정말 네. 의사소통. 네, 의사소통 네. 에피소드고 또 다른 거는 또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왜냐면 부산 사람이고 우리는 다 같이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다 같이 먹고 이렇긴 한데 간식을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안 나눠 먹어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왜냐면 좀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거를 음식을 안 나눠보니까 무시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야가 나 싫어하나? 야가 나랑 친구하기 싫나? 아니면 내 따당하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간식 싸갖고 오면 잘 먹으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컬처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줬을 때 야가 이 친구가 먹었을 때 음식을 줘서 먹었을 때 무슨 탈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이 저한테 오거든요. 그런 게 일반화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음식을 쉐어해서 먹잖아요. 네. 근데 각자 음식 갖고 오죠.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네.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서운해할 저한테- 일이 아니군요. 네, 서운해할 일 아니에요. 처음에 가면 그게 이거 뭐지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는 이제 왜냐면 애를 놓기 전에 우리는 100일 뭐 돌잔치를 하는데 미국에는 애를 놓기 전에 한 달 전에 그 선물 가지고 갖고 오는 파티하잖아요. 파티하는 그거를 베이비 샤워라고 네. 하는데 그때 필요한 선물들을 먼저 갖고 와요. 그러면 베이비 샤워 하는데 사람을 불렀잖아요. 네. 집이 이런 장소에 그럼 밥을 줘야 되잖아. 근데 그 밥을 먹을 걸 생각하고 선물도 밥 먹을 만큼까지 해서 다 갖고 가는데 밥이 없어. 진짜요? 뭐 살사 뭐 이런 거 이제 과자랑 살사 칩 이런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크래커 같은 거. 네, 크래커 같은 거 갖다 놓고 아니면 식당에서 하면 그거를 밥값을 각자 계산해요. 심지어 그 파티에 갔는데 네, 네. 식당 밥값은 밥값을 내가 내는 거야. 그런 정말. 케이스가 좀 있어. 이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놀라지 마시라고요. 파티를 갔는데 음식을 아무것도 안 줘. 그냥 노는 거야. 우리는 잔치 뭐 전부 치고 해야죠. 네. 네, 전부 치고 뭐 다 같이 먹는 그런데 네.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 네. 선생님 에피소드 들으니까 확실히 말도 다르고 말이 네. 다른 만큼 문화도 다르고 네. 이제 그런 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점들을 네. 당황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질문인데요. 네. 현재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이런 걸로 지식, 기술, 또 무슨 태도, 안전관리 역량, 국제적 역량,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 신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우리 선배 간호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신규 간호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연구에 의하면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윤리의식이 있으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의 역량을 갖췄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연구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우리 선생님은 RN으로, AP RN으로 또 클리닉 대표로서 정말 많은 그런 간호사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을 함께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네. 어떤 간호사에게 역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지 현재 사회에서 그래서 하나만 좀 핵심 역량으로 추천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질문에 에스더 교수님의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잘 녹아 들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역량들이 많잖아요. 간호사들이 뭐 네. 비판적인 사고 능력, 저는 이거는 눈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상황 대응 능력, 그것도 그쵸. 눈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이게 되게 잘해요. 눈치 빠르죠? 네, 눈치 빠르죠, 완전. 그리고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은요, 조금 배워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배우면서 가능한 것들이고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하나만 고르라고 그런다면은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너무 다 중요해요. 근데 일단 윤리의식이나 태도가 없으면 간호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뽑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배우는 자세, 환자 사랑하는 자세, 선배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자세들은 그냥 깔고 가야 돼. 이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없으면 간호사 아님.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얘기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딱 고르라 하면은 저는 리더십이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리더십이라서 내가 뭐 어디에 단체에 가서 병원에 가서 수간호사 되는 게 아니라 내 환자를 보고 내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는 그 리더십. 네. 그리고 내 삶을 주도 있게 살아가는 그 리더십. 그리고 이 어떤 것이 부당한 것이 있거나 부조리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좋지 않고 이러한 방법이 더 괜찮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리더십. 그런 거가 제가 볼 때는 네. 신규 간호사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 경험상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아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네 여러분들 정말 배우신 분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전문 용어로 셀프 리더십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 책임 의식도 가지고 또 본인 인생에 대해서도 본인을 또 잘 관리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리더십 측면을 말씀해 주셨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윤리 의식이라든지 이런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뭐 이거는 갖춰야 되고 안 갖춰도 되고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거는 필수적인 거다라고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 4년 동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과목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교과 외에서도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서도 조금 더 나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어떤 측면을 내가 고려해서 내 역량으로 갖춰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맞아요. 친구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우리 학생분들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고세라 선생님이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미국 간호사로서 또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또 한 번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여러분들 이 학교 생활에 좀 동기화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진짜 바쁘신 분인데 마침 부산 분이셔가지고 네, 또 저랑 이렇게 네. 인연이 되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개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개 얘기해도 되죠? 네, 여러 개 하셔도 돼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아, 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그런데 지금 그 힘든 거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힘듦이 시간이 지나서 본인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바탕?
아니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꿈을 향해서 달아가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slow, steady, solid예요. 다 알아드시죠? 네. 천천히, 꾸준히, 꽉 차게. 이거 세 개 저는 항상 생각하면서 간호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만약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말고 그 날을 기다리고 근데 누가 알아주는 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니까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고 알아주고 챙기면 돼요. 네, 그거를 자기 자신을 꼭 챙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마디로 더 붙이자면 저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초음 여중을 거쳐서 이 부산 진구 쪽에서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산에 살아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경로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세계 시민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양과 자질을 기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고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정말 가슴 깊이 너무 와닿고요. 네. 또 제가 그냥 부산 시민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세계 시민이라는 네. 이 시각을 네. 또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 여러분들 제가 감명 깊게 읽어서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출신 학교는 20대가 되기 전에 학력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즉, 20대 이후의 도전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출신 학교가 좋다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호사 분야는 학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석박 등 향후 많은 진로의 길이 열려 있다. 네, 이게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네,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벽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걸 허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책도 쓰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꼭 선생님이 저에게 딱 골라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이 구절이 많이 와닿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절은 와닿고 도전이 되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특히 마음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고세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